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투기 우려 등이 존재하고 도민 인지도도 낮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돈장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축사를 무단 증축하거나 액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여전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차 이산가족 상봉에는 제주에서도 100세 최고령 할머니가 참여했습니다. 68년 만에 북의 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강정옥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오늘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도민 인지도도 낮은 상황이라 원 지사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회의.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거래와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제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제주를 활용해 투기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주도해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재선 성공 직후부터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에 두루 참석하는 것은 물론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도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개념 자체가 도민 사회에선 낯선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에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력과 관련 산업의 연계가 수용 능력이 있는지, 도민 사회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 공감대 형성이 없이 추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도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지난해 축산 폐수를 곶자왈 숨골에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에 양돈장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축사를 무단 증축하거나 액비 검사도 받지 않은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 울타리 옆으로 축산 분뇨가 흘러나와 인접한 밭은 흠뻑 젖었습니다. 한눈에도 오염된 물이 고인 도랑에는 악취가 심하게 풍깁니다. 비 오면은 왜냐면 양배추가 잘 자라오다가 죽어. 왜냐면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축사는 모두 무허가 건물.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된 지역에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한 뒤 분뇨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돈이 많이 들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 우선. 양성화되는. 인근의 또 다른 양돈장은 액비 검사를 받지 않다 현장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양돈장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19곳을 현장 확인해 3곳을 적발하고 사용 중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지는 증축한 축사만 해당되고 부과된 과태료도 5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골에다가 분뇨를 무단 배출하면서 사회적 공고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도 도래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양돈 단체에서도 자구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1년이 지났지만 결국 변한 게 없거든요. 도내 축산시설의 1일 가축 분뇨 배출량은 2,800여 톤으로 여전히 처리량을 300여 톤 초과하고 있는 상황. 일부 축산 농가들의 비양심과 허술한 관리 속에 제주의 자산인 환경과 지하수가 병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지난주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산 가족들이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왔죠. 제주에서도 강정옥 할머니가 2차 상봉자에 포함돼 68년 만에 북의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강정옥 할머니의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소연 기자가 강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2차 이산가족 상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참여한 올해 100세의 강정욱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동생과 68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향 제주를 떠나 방직 공장에 간다던 17살 동생은 석 달 만에 6.25 전쟁이 터져 영영 고향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달라졌죠. 생전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니까 기쁨도 하고 막 사랑도 스럽고. 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강할머니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5시간 넘게 자동차로 달려야 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수소문 끝에 넷째 동생이 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봉 신청을 하기를 수차례. 북에서 온 상봉 요청에 동생을 만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정화 오면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살려. 동생과 찍은 사진을 침대 옆에 붙여놓고 종일 들여다본다는 강할머니. 정부가 내년 이산가족 상봉을 6차례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다시 동생을 볼 날을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가경찰의 업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결과 5대 강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인 최근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5대 강력 범죄는 260여 건으로 작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112 신고 3건 가운데 1건을 자치경찰이 처리했고 이 가운데 취객 처리가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관 123명을 파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다음 달 중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m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상대 측 캠프의 고발에 따라 고급 리조트 회원권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했다는 사전 선거 운동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비자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생태도로 조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생태도로 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은 원희룡 지사가 숲 훼손 논란을 빚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생태 도로로 조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DC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JD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광희 전 이사장이 사퇴했지만 아직까지 새 이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도 임추위 구성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말에 임추위가 구성된다 해도 공모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사장 선임까지는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정감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에 구자헌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정기도당위원회를 열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다음 달 20일부터 항공요금을 평균 4.6% 인상합니다. 노선별로는 제주 대구 도선의 주말 요금이 11.1%로 가장 많이 오르고 제주 김포 노선의 주말과 성수기 요금이 5% 이상 오릅니다. 제주항공은 대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요금을 최대 50% 할인하고 제주 김포 노선의 화물 운송 사업을 다음 달 중으로 시작하는 등 제주 도민을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540여 가구로 지난해 910여 가구보다 40% 감소했습니다. 착공 실적도 610여 가구로 지난해 1,300여 가구보다 54%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1,200여 가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 지역 건설업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고 14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농축산물 해상 운송비 838억 원 가운데 제주가 전체 92%를 차지하는데도 제주도가 요구한 37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주 농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공군기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3월 공구참모총장 당시 제주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정 의장의 선임이 자칫 제2공항 논란을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이 추진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남쪽 바다를 지나거나 조난 상황에 처한 항공기를 긴급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